안녕하십니까, 다빈치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소개해드릴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자, OLED 관련주고요, 소재주고. 자, 덕산 네오룩스는 제가 기수매도 올려드렸고, 지금은 흐름은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기수매로 했고요. 다시, 그러니까 그 전에 했다가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던 종목인데, 이제는 좀 뭐 단기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좀 봐야 될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아이폰을 일단 주력으로 보셔야 돼요. 아이폰 15. 일단은 아이폰 15. 요 부분과 삼성 폴드 시리즈, 갤럭시, 요 하이엔드급 판매 쪽으로 해서 일단 3분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2분기 매출도 일단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매출이 427원, 영업이익이 89억 5천. 5천만 원 정도 일단 뭐 한 90억 조금 안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분기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했고, 일단은 3분기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15 그리고 삼성 폴드 시리즈 요거에 대한 기대감 보셔야 되고, 하이엔드급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하반기에도 이제 그 OLED OLED 패널 그쪽으로 어플리케이션 확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일단은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해 볼 게 이제 2024년에 블랙 PDL 요 적용 확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결정은 2023년 올해 4분기쯤에 결정이 날 겁니다. 4분기쯤에 결정이 날 거고, 요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아직까지 좀 갖고 있어요. 요건 아직 뭐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것도 좀 아이폰 15 패널 그 양산의 차질 이슈가 좀 대두가 되면서 일단은 서플라이 체인 쪽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3분기, 2분기 실적도 좋았고, 3분기 실적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 요쪽에 지금 일단은 고객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탄탄해요. 공급차는 좀, 고객사는 탄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이 아이폰형 패널 공급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 이렇게 좀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초도 물량에 대한 대응이 좀 지연이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능성이 좀 증가를 했어요. 그걸로 이제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수혜도 기대감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부터도 이제 본격화된다. OLED 쪽 시장 본다, 뭐 본격화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덕산 네오룩스는요, 실적이 계속 꾸준합니다. 꾸준하기 때문에 요 부분, 요 부분을 좀 믿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요, 주가는 오르고 내립니다. 자, 그거는 뭐냐? 덕산 네오룩스는 실적이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실적은 계속 흑자긴 하지만, 보통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을 비교할 때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로 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실적이 조금 낮다. 그러면 주가 빠져요. 근데 이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덕산 네오룩스만 국한해서 보면 업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IT 쪽으로 뭐 반도체든 OLED든 이런 쪽의 관련주를 만약에 보신다면 종목을 보시는데, 종목은 간단하게만 보세요. 뭘 만드는지, 그리고 고객이 누군지, 그리고 실적. 계속 흑자가 나야 돼요. 뭐 매출 당연히 보아야 되겠지만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업황 고르시되 업황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업황이 이게 좀 안 좋다.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뭐 적자가 아니더라도, 적자가 나면 이제 이상한 거죠. 근데 적자가 아니더라도 업황이 안 좋으면요, 덕산 네오룩스도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빼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이제는 좀 업황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덕산 네오룩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차트 안 보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가치 투자예요. 그러면은 다 그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사세요. 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는 각자 나름대로 뭐 워렌 버핏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재무제표 책을 보시든지 다 보십시오.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내재 가치에 비해서 낮아요. 그럴 땐 가치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신 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물론 기본적인 거 봅니다. 펀더멘탈 봐야 되고 업황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트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덕산에어록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무제표 일단 재무 추이는 보시면 실적은 좋아졌어요. 2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이게 덕산에어록스 차트입니다. 자, 그 전에 이때 한번 저희가 기술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손절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섰죠. 이제 매수. 자, 일단은 바닥권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바닥권 38,000원대 바닥권 잡아놨죠. 자, 그러면 차트를 길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자, 그러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해서 22년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업황이잖아요. 업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자, 덕산네오록스도 이렇게 한번 2017년도에 올라갔다가 쭉 또 내려왔죠. 자, 그러다가 다시 2019년도에 쭉 올라갔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요때 잠깐 빼고는, 그리고는 쭉 상승 추세예요. 자, 그래서 덕산네오록스도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업황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상승 그런 거는 계속 봐야 됩니다. 시장을 봐야 되고,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일단은 외국인도 그전에는 좀 매도를 했다가 22년도에 그러다가 지금 서서히 조금씩 외국인 매수도 증가시키고 있고, 기관도 조금씩 예전에 비해서는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조금씩 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수급상 그 부분도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덕산네오록스 좀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좀 신뢰감이 있는 OLED 주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덕산네오록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것도 이제 카페에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뭐 리포트라든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